안녕하세요. 성모 아이 한의원 김성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년 전에 썼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건강서적으로 베스트셀러 2위까지 갔었는데 틱장애 완치된다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ADHD 근본 치료. 그거 외에도 제가 4권의 책을 더 썼는데 뇌전증, 발달장애, 기저귀 근본 치료법, 그 다음에 뇌전증은 우리 서양의학에서는 조절하는, 약물로 조절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치료해 보니까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우리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낫지 않은 많은 뇌전증 아이들이 실제로 다른 패러다임, 어떤 몸의 문제, 어떤 뇌가 아니라 어떤 심장의 문제라는 패러다임으로 접근했을 때 실제로 완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항경제를 수년간 먹던 항경제를 다 끊고도 만 2년 이상 재발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 완치됐다고 표현합니다. 실제 완치된 실제 사례가 있는데, 시중에 우리 서양의학은 물론이고 동양의학에서도 뇌전증 완치 사례에 대한 논문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20여 명 이상 완치된 실제 사례가 있고, 제가 2015년도까지는 우리 완치된 사례가 발생하니까 너무나 서로 같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치료 사례도, 우리 치료 후기도 받고 그랬었는데, 2014년, 15년 이후로는 거의 한 70% 이상 아이들이 완치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전증 완치 실제 사례의 차트를 아예 제가 책에 붙였습니다. 이 책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오래된 책인데, 우리가 뇌전증이나 틱장애를 치료하기 전에 아주 난치성 감기, 그리고 난치성 아토피 환자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99년에 개업했으니까 올해 25년차 한의사입니다. 99년에 그때는 어린이 한의원도 이제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염 축농증 중이염 거의 달고 다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비염 축농증 중이염, 그 다음에 기침, 모세기 안점, 그다음에 모세기 안점이 만성화되면 천식 진단을 받아서 스테로이드를 흡입하고 있던 그런 아이들, 호흡곤란까지 갔던 아이들, 그리고 열감기를 거의 달고 다니는 아이들, 그 다음 열성경련으로 이어진 아이들. 그래서 쉽게 크게 보면은 열감기를 달고 다니는 아이들, 그 다음 코감기, 비염 축농증이나 중이염을 달고 다니는 아이들, 그 다음 기침, 모세기암, 천식을 달고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의 대청요법 말고 어떤 면역요법, 그러니까 이 염증이라는 거, 감기라는 말 대신 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중이염, 이 염증이라는 거는 구내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이러스고 하나는 세균입니다. 박테리아. 근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부분 우물물이 아닌 우리 수돗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세균의 직접적인 침범은 거의 없습니다. 가령 우리 겨울철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40도씩 열이 나는 것도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한 4종류 정도의 바이러스 종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원인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그래서 예방접종을 시도하고 백신을 약화시켜서 예방접종을, 독감 예방접종을 시도하고 있고, 특이하게 또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가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의 어떤 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종류는 뭐 작게는 400여 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독감 4종류밖에 안 되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백신을 만들기도 어렵고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기 치료라는 거는 항바이러스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증상에 대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가령 코가 가려우면은 히스타민이 가려움증이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든지, 흰코물이 노랗게 되면은 축농증으로 보고 항생제, 세균성 우리 축농증, 세균성 중이염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서 항생제를 쓴다든지, 뭐 열이 나면은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뭐 브루펜, 뭐 맥펜, 아닙니다. 아세타미노펜 계열이면은 타이레놀, 게보린, 펜잘 뭐 이런 거죠. 그다음 이부브루펜 계열이 브루펜, 맥펜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단순한 해열 진통제를 쓰는 거는 열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죠. 대증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났을 때도 이 바이러스, 대부분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오거나 피부로 들어오면 오한이 있습니다. 오한이 있으면은 바이러스를 내보내는 땀을 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피부로 침범한 바이러스를 땀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방법을 쓰고, 또는 오한이나 코감기는 없는데 애가 고열이 납니다. 그럼 거의 다 소화불량, 뭔가 장 안에 독소가 생기면은 우리 몸이 열을 내서 멸균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오한이 없고 비염 증상이 없는 발열은 거의 소화불량이 많습니다. 원인이 피로나 소화불량을 원인으로 보고 쉬게 해주고,
소화제를 주거나 또는 땀을 내게 해주거나 열을 익히는 원인물질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열이 난다면은 오한이 있으면 땀을 내게 해주고, 오한이 없고 복부팩만 있고 뭔가 잘 안 먹으려고 하면은 소화되는 천연물질을 씁니다. 혈전통제는 가능하면 최소 적게 쓰라고 이야기하고, 열이 나면은 아이들 따라서 심장이 불안한 아이들은 심장이 빨리 뛰니까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황포룡안이라고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우리 알약을 처방하는데, 같이 쓰면은 확실히 경련을 유발하는 부분을 완화시켜주고 열도 빨리 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황포룡안이라는 물질이 지금 많이 이제 우리 한방 의료계에서도 사라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고,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우황포룡안으로 키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이 날 때는 원인이 열 자체가 치료 반응, 염증 반응은 치료 반응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열을 내서 멸균을 시도하는 건데, 무조건 진통제를 써서 열을 끄는 것보다는 원인이 되는 소화불량이든 또 바이러스 들어온 피부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땀으로 내보내든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을 써보고, 우리 그 염증, 입안이 흐른 구내염, 옆에 뭐 나오면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염증은 났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가 생겨야지만 상처가 빨리 났습니다. 결국 활성화돼서 혈색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 염증이 있을 때 오히려 체력을 떨어뜨리는 우리 대증요법,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진해거담제, 스테로이드제,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물질은 좋은 점은 당장의 고통은 덜어주지만은 그 염증의 원인이 되는 면역 저하와 체력이 떨어진 문제하고 독소를 배출해주는, 항원을 배출하는 그런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력이 떨어지면 염증은 더 오래 가게 되겠죠. 그래서 쉬운 예로 피곤해서 입 옆에 뭐 나는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코안 붓는 거나 목 붓는 거나 기관지 염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기침, 증상형 기침이고, 목은 뭐 목이 아프거나 열 나는 거고, 코는 콧물, 코 막힘, 이런 불편한 증상이죠. 증상을 덜하게 해주는 거는 대증요법이 유리하나 약을 복용하면은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 심할 때, 목 심할 때, 기침 심할 때, 입안 헐었을 때 각각의 어떤 에너지를 올려주는 약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약, 진정한 감기약을 써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비염축농증, 중이염 또는 열감기 또는 심한 기침에 처음으로 우리 대증요법 대신에, 화학약품 대증요법 대신에 어떤 기운 에너지를 증강시켜주는 약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천연약물을 통해서 코감기, 목감기, 기침, 심한 기침, 중이염은 너무 잘 나으니까 중이염 같은 부분을 항생제나 소염제 없이 처음으로 낫게 되면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2주 동안, 염증은 보통 2, 3주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에너지 생기는 물질을 먹고 낫게 되면은 면역이 생겨서 다음부터 덜 걸리게 되고, 그리고 거의 뭐 병원에 달고 다니던 몇 년씩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병원을 안 가고 천연물질만으로 낫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낫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의 코감기, 그 아이의 목감기, 그 아이의 기침감기, 그 아이의 중이염, 그 아이의 열감기에 낫는 그 아이만의 천연물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동안 그 아이가 피곤할 때마다 생기는 코의 염증, 목의 염증, 기관지 염증, 귀의 염증에 대한 면역물질을, 그 아이만의 맞춤형 물질을 찾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렇게 이런 면역물질을 꾸준히 먹게 되면 거의 연중에 감기를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우리 항생제 없이 감기를 더 이상 잘 걸리지 않게 되고, 걸리더라도 천연물질을 먹고 낫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들이 원장님 우리 이제 감기 졸업했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이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첫날 거의 뭐 어린이집 가면서 감기를 달고 다닙니다 이런 아이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 아이들을 첫날 오면은 25년 경험으로 감기는 졸업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선택으로 어떤 면역물질을 선택해보고, 대증요법은 가능하면은 적게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만 하라고 우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항생제 없이 감기 졸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리고 감기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던 많은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열이 나다가 나중에 열이 없이 또 경련이 되고, 또 항히스타민제나 진해거담제를 복용하고 좀 처지는 가운데 경련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뇌전증과 틱장에도 잦은 감기 달고 있는 아이들과 너무나 많이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전증 치료와 발달 치료도 감기 치료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 틱장에도
특히 10세부터 틱장이 많이 생겼는데 틱장에도 10세 이전에 뭐 4세, 5세, 6세 이 구간에 눈 깜빡거리거나 코 실룩거리거나 하는 아이들이 첫 번째 치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틱이 완치되려면은 감기도 완치돼야 된다는 말을 꼭 합니다. 감기가 완치되려면은 우리 비염 축농증이나 중이염 또는 우리 모세기한점 천식에 어떤 생약으로 그 아이만의 약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거의 비염 축농증이나 천식이나 중이염이 거의 다 만성화되어 있는 이게 연중에 거의 재발되지 않고 대부분 완치됩니다. 이건 완치되고 있고 그만큼 감기를 스스로 이길 정도 면역력이 돼야지만 틱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썼는 틱장이 완치된다. 그 다음 뇌전증 완치 실제 사례, 그 뇌전증 발달장애, 기저귀 근본 치료. 특히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폐 기능이 약해서 언어가 늦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염축농증에 너무 지나치게 항생제를 많이 먹는 아이들은 발달에 역행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비염축농증을 고칠 수 있는 천연물질을 반드시 찾아야지만 그 아이의 언어가 폭발적으로 는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우연하게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변에 언어가 늦은 아이들 중에서 비염축농증이나 기침을 하는 아이들 또는 중이염이 있는 아이들은 항생제나 우리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스테로이드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천연약초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감기를 졸업할 정도의 폐기능을 만들어준다면 언어는 반드시 폭발적으로 늡니다. 이건 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기 네오나는 다운증후군 염색체 이상 아이들조차도 잦은 감기를 해결해야지만은 그 아이의 진정한 언어가 좋아질 수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싶고, 그 뿌리는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생체가 몸이 면역이 저하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공격하는데, 특히 감기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피곤해서 걸리는 염증이죠, 말하자면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원적인 치료는 뭔가 복용하는 감기약은 에너지가 증가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비염축농증, 중이염, 그다음 열감기, 기침감기에 대한 너무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우리 혈전통제나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나 진해거담제나 스테로이드제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수학과를 한 번도 안 가고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이 3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비염축농증이나 아이를 키워보면은 40도 이상 고열 나는 문제하고, 비염축농증 코가 몬드러지게 막 비빕니다. 코 막혀서. 또는 기침, 호흡곤란으로 기침 너무 심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천연 약초를 써도 감기가 낫지 않는다면은 저도 기관지 확산제나 우리 해열전통제나 항히스타민제나 또는 3, 4일 이상 고열이 났을 때는 항생제를 쓰려고도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 천연 약초만으로도 거의 다 컨트롤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아이들, 90% 이상 아이들은 비염축농증이나 천식이나 모세기한점 중이염은 천연 약물로 어떤 그 아이만의 면역 증강 약물로 나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뇌전증이나 경련하는 거, 그 다음에 눈 깜빡거리거나 코실룩, 어깨실룩, 그 다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비단 뇌에 분비되는 호르몬의 과잉이라든지 또는 뇌파의 과잉으로 생겼다는 가설에 의해서 어떤 억제를 하거나 호르몬을 억제하거나 또는 뇌파를 억제해버리면은 우리 기능도 좀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잘 낫지 않는다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몸 전체의 문제, 몸이 피곤할 때 틱이 생기거나 경련이 생기고, 또는 심장이 불안할 때 더 깜빡거리거나 한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증강시켜주는 그 아이만의 물질과 뭔가 혈색이 좋아지는 그 물질을 통해서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이 영상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간다면은 우리 그 외국에 계신 많은 가족들이 중에서 아이가 언어가 늦다든지 또는 너무 심한 경련을 한다든지 또는 틱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특히 음성틱이 너무 심해서 뭐 집단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부분적으로 뇌에 분비되는 국소조기로 뇌에 분비되는 호르몬의 과잉이라든지 뇌파의 과잉이라고 생각해서 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서 어떤 몸 저항력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의 심장을 안정시켜서 숙면을 도와주는 물질, 그 아이만의
뭐 비염촉농증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 그 아이만의 식사량을 증가하는 물질, 그 아이만의 대소변을 완화시켜주는 물질.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혈색이 좋아지면은 우리 뇌에 있는 뇌세포든 얼굴 근육에 있는 세포들, 그 다음 소리를 내는 우리 후두, 인후 부의 어떤 세포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 공급을 받는다면 세포는 굉장히 안정이 되고 더 이상 떨릴 이유가 없고 더 이상 경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우리 머리나 뇌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적인 혈액순환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체적인 질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시작은 감기이기 때문에 감기 치료에 있어서 대증요법을 너무 과잉되게 하면은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를 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내 입안이 헐었다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내 체력이 약해서 몸이 약해지니까 바이러스가 공격해서 입안이 헐었습니다.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기운이 나야 됩니다. 지금 자녀분이 먹고 있는 약이 기운을 내게 하는 약인지 기운을 떨어뜨리는 대증요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증강시켜주는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그 아이만의 천연물질을 복용해서 코가 낫고 목이 낫고 기침이 낫고 귀가 낫고 열이 낫는 약을 찾기 바랍니다.